필수적이니까 기억을 좀 한번 다시 더듬어 볼게요. 우리가 품사가 총 몇 개가 있죠? 품사? 이쪽에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우리는 9개의 품사가 있어요. 9개의 품사를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명사,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8품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조사. 조사는 각각의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해서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우리 문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서술어 자리의 역할에 놓이며 문장의 끝, 아주 결정 서술을 해준다 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이죠. 이런 걸 우리가 용언이라고 합니다. 쓸용자를 써서 많이 쓴다라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형사가 있고요. 부사가 있어요. 관형사와 부사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꾸며준다고 해서 꾸밈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 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식을 해준다고 해서 수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수식을 어떤 것을 해주냐에 따라서 관형사, 부사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아두셔야 조금 전에 방금 설명했던 관형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감탄사가 있죠. 얘는 혼자서 쓰인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얘는 감탄사는요, 오, 아, 이런 감탄뿐만 아니라 호칭, 뭐 누구누구 야 이렇게 부를 때도 우리가 감탄사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단어 안에서 혼자서 딱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감탄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관형사와 부사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관형사와 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관형사와 부사는요, 수식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꼭 필요한 아이는 아니에요. 자, 아름다운 그녀가 온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말은 그녀가 온답니다. 주어와 서술어. 그렇죠. 우리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수행하는 건 얘가 서술어 역할에 서술어 자리에 많이 놓인다고 했죠? 주어 자리에 많이 놓인 건 당연히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주어 자리. 물론 이 아이가 목적어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 얘는 당연히 얘네 사이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조사는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관형사와 부사는 꼭 필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성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수 성분이라고 했을 때 4가지 중에서 필수는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와 보어. 영어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자, 부속성분. 부속성분은 관형어, 부사어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관형어와 부사어를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나온 건 우리가 지금 품사를 이야기한 거고요. 사로 끝나죠? 자, 얘는요, 어로 끝납니다. 얘는 성분이에요, 성분. 자, 품사와 성분의 차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모든 학업 적성 문제들이요, 앞부분이 더 많이 나와요. 편입 쪽은 앞부분이 더 많이 나와요.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에서도 앞부분 역학 쪽도 중요하지만 뒷부분 전자기학도 굉장히 큰 파트거든요. 근데 편입은 앞부분이 한 3분의 2 나오고요. 뒷부분이 한 3분의 1 나와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공부하면 항상 앞쪽은 까맣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뒤로 갈수록 점점 속도 어떨 땐 못 듣고 이러잖아요. 다행이잖아요. 우리를 아는 게야. 그래서 역학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앞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화학도 그렇고 생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쪽은 경희대, 건대 전부 다 엄청 많이 기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등가속도 운동부터는. 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아까 일정한 운동, 가속도 얘기까지 했는데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었죠. 자, 그럼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가속도가 1m/s의 제곱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당 속도 변화니까 얘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바뀌어? 1m/s씩 바뀌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 0. 그럼 얘는 1초 만에 속도가 얼마? 1m/s. 그 다음 1초 후에 2m/s. 그 다음 1초 후에 3m/s. 이런 식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요. 처음 출발이 0에서 출발하면 0, 1, 2, 3, 4 이런 그래프. 만약 출발이 V0라고 처음 속도가 있었으면 여기에서부터 1씩 계속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등가속도. 지금 가속도 플러스인 경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가속도 그래프는 제가 여기에 좀 끼워 넣어 볼게요. 가속도 그래프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이거는 일정한. 그쵸? 자, 그러면 얘가 갈수록 빨라지잖아요. 갈수록 빨라지네? 그럼 위치는 세로축을 위치,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한다면 위치는 처음엔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데 나중에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팍팍 빨라지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속도 시간 그래프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가져갈 테니까 요즘 역사가 되게 시끄러운 건 아시죠, 여러분들? 되게 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나오셔갖고 역사를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제 아까도 누가 물어봤는데 필수가 지금 대통령이 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도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바뀌어도 중3 때부터 중3 애들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필수 과목이. 그리고 또 현재 입시에서 지금 역사가 선택해서 애들 시험 보는 애들이 6.5%밖에 안 돼요. 진짜 역사를 모릅니다. 모르는 점. 북침, 남침 이런 용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부터 해서 일단 제도 이런 걸 다 해서 좀 들어갈 테니까. 물론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야 얘기할 필요 없으면은 대체로 역사가 또 우리나라도 만만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미국 같으면 200년밖에 안 되니까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또 5,000년 역사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 쭉 내려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대별로 가는데 수업을 여러분들만 제가 하기 때문에 이 편입은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는 저도 몰라요. 막 이 얘기 저희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흐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은 그냥 고려 때부터 할까 이게 안 되거든요. 역사는. 그죠? 처음부터 쭉 가도록 하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가고 나서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가볍게 문화 쪽에 대해서 좀 시사적으로 접근해서 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가야 좀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또 너무 또 쉬워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어려워버리면 못 따라오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절충하고 가는데 역사는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릅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자,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해요. 사회 선생님들은 야, 사회는 암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그러는 건 뭐냐면 너무 암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암기해야 돼요. 뭐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다 암기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시대들이 있어요. 그죠? 시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편입에서 꼭 시험에 하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대 순으로 나열하라 그래요. 아시겠죠? 4-5가지 딱 주고 제일 앞서는 것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신정변이 있고 갑오경장이 있고 이모군란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창단 이게 있고 그럼 네 개를 놓고 자 뭐가 제일 먼저인지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그 시대고 한 몇 년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가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그 흐름을 딱 잡아줘야 되니까. 비록 한 문제라도 나중에 한 문제 갖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역사 발달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주제를 저도 뽑아왔는데, 역사에서는 의외로 많이 주는 게 경제정책이에요. 제가 여러분 모의고사를 지금 혹시 수업을 인강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제가 30문제씩 매달 좀 올리거든요. 거기 문제 보면 이 문제하고 달라요. 되게 현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 과목을 합쳐줘요. 경제 플러스 한국사 플러스 뭐 세계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너무 손댈 필요 없고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조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정책이 나왔다는 건 역사면서도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에 여전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동법은 언제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신분제도. 그죠? 그래서 고려 때는 또 어땠냐면 여성들이 되게 지위가 높아서 재가도 할 수 있었고요.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에게 부여되는 게 꽤 많았었어요. 오히려 차라리 조선시대 때보다. 그러니까 그때 신분은 어땠는지. 그다음 또 통일신라. 신라 때는 알겠지만 여러분들 17개 도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했던 대로 골품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진골은 뭐며 성골은 뭐고, 그러니까 성골에서 진골 넘어갈 때 어느 왕을 계기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분제도 같은 게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구조. 이건 되게 광범위한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뭐 구조들. 그다음에 통치 체제. 대략 이제 이 정도가 역사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거든요.